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쓸모없으니 절대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곳을 훔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 시어머니가 나를 차에서 끌어낸 후 말했다. 나 없이 차가 떠나네 엄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지 마세요. 임신한 큰 배를 안고 달려갈게요. 시간 안에 못 가겠어. 나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나는 시어머니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이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이번 여행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깊은 산속 사찰로 갔습니다. 내가 왔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걸어서 호텔까지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땐 배가 너무 고파서요.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주부입니다. 그녀는 3년 전 결혼해 현재 첫 아이인 딸을 임신 중이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꽤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친절하셨던 시어머니도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을 알지 못합니다. 아내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당신을 장신구로 삼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빨리 빨래하고 이불 말리고 쇼핑하고 저녁 준비하세요. 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배가 점점 커져서 쉬는 날이 아니면 집안일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당황하면서 말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본다. 이 집을 편안하게 만드는 건 아내의 몫이겠죠. 나를 위해 일하는 다이스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넌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잖아. 당신은 정말 나쁜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례합니다. 가족이라기보다 저를 과분한 여자 취급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부모가 없으니 가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을 모릅니다.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성별은 여자야. 농담이 아니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소년입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 쓸모없는 사람아. 너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았어야 했어. 키노스 가문은 가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을 열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여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쓰레기 아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손자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못하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다.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나오코는 부모님이 없어서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에 엄격하신데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나를 차갑게 대했고 나는 사랑으로 가혹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척들과 함께 하룻밤 여행을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생일 파티를 열 예정이에요. 새할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현재는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새이모님이 보살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시어머니 카오리 부부, 그리고 우리라고 하더군요. 세 가족에서 8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모든 준비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 이제 시작인가요? 내 어머니 생신은 다음 달이잖아. 그렇지. 요즘 관광 시즌이라 호텔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생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정도 인원으로는 준비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내의 역할이죠. 나는 임신했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쓸모없는 사람이다. 잠시라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 그는 나에게 모든 준비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다이스케, 지금은 호텔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온라인으로 검색했는데 예약 가능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다이스케가 엄마에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마음에 안 드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이전됨에 내가 나오코에게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걸까요? 저는 주부라서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일로 바쁘다. 누굴 도와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일하느라 바쁘다며 도망친 것뿐이에요. 안녕. 우선 나는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냥 괴롭힘이에요.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지정한 목적지 근처의 호텔은 거의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지금은 받기 힘들었어요. 모두 헤어지면 호텔 예약도 가능하겠지만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헤어져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므로 모두 같은 호텔에 묵어야 합니다. 재미없을 거야. 나는 그것을 모른다. 제가 제대로 찾아본 건지 궁금합니다. 검색도 잘 안 되고 마약 중독자라서 예약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같은 호텔에 묵고 싶어요. 하지만 세 가족이 따로 방을 갖자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조부모님께 그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모르시나요? 나는 그것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몸짓을 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는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엄마 나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할머니, 이모, 누나들에게 연락을 했고 일정이 확정됐어요. 오다시 나는 더 이상 내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호텔을 예약해야 해요. 나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할아버지는 호텔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면서 배를 챙겨주셨어요. 임신 중에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부모님. 양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스님을 차에 태워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기를 켜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동의한다. 맞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더가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구매해서 바로 차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부모님의 도움으로 여행 당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다. 그렇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조부모님의 도움으로 호텔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얻었다. 나는 안심했다. 선생님 코리 씨는 매우 친절해요. 그는 항상 나를 보살펴 주었지만 이번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나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구보요시 씨와 시할머니, 요시씨 부부 시어머니와 저는 3대의 차를 타고 하야시켄의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다이스케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시나트은 급한 일이 있어서 늦을 테니 저녁에 만나자. 비었다. 너와는 달리 그 여자는 바쁘다. 그녀는 할 일이 많아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직장에서 의지하고 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녹슨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그 빛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만나는 거야?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야. 올라가서 좀 봐봐. 나는요. 나는 사원을 올려다보고 얼굴이 경련을 일으킨다. 사찰 꼭대기에 가려면 수십 개의 계단이 있는 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돌아가기 힘들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차에 남겨두고 계단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다 내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산을 중간쯤 올라갔을 때 사찰 간판이 보였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려고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계셨다. 난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 엄마, 뭐 하세요? 기분이 좋지 않아 날개를 퍼덕이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기 때문에 서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웃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이것은 도둑질이 산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산입니다. 안녕. 시어머니가 말했다. 차는 내가 타지 않은 채 출발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가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임신한 큰 배를 안고 그녀를 쫓아가지만 시간에 맞춰가지 못한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호텔까지 걸어서 돌아갈 만큼의 거리는 아니었어요. 걸어가면 누가 태워다 줬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고 호텔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했지만 산길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곤경에 빠졌다. 발 보기가 힘들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차가 멈췄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둥글게. 만들어라와 여기 나오코 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내 사촌이었다. 그런데 내 사촌이 이 근처에 살아요. 그것은 나는 사촌의 차를 타고 호텔로 데려가는 동안 상황을 설명한다. 사촌이 나타나서 매우 놀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방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끔찍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속지 마세요. 방금 한 남자가 차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누군가 허락 없이 어딘가로 갔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를 속인 최악의 사람이군요에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덤마는 나를 두고 가셨어요. 노요. 그런데 남편은 머리에 피가 쏠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남편의 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다니 정말 끔찍해요. 당신이 더 이상 저녁을 먹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프런트에 전화해서 식사를 취소했어요. 오해라는 내 항의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녁을 먹으러 나간다. 이게 뭔가요? 나는 지쳐서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화를 낼 힘도 기력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잠들었고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몰래 방에서 나와 노천탕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욕조 안에 계셨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남편은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목욕하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야, 너도 왔구나. 시어머니는 짜증난 표정으로 욕조에서 나왔다. 내 생각엔 그녀가 벌써 떠나고 있는 것 같아 이 몸을 씻고 욕조로 향하자 안도감이 들었다. 욕조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사이에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힘껏 나를 밀었고 그 순간 내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오코는 큰 소리를 내며 욕조에 빠진다. 괜찮아요. 나를 끌어올린 사람은 요시코였다. 이 요시코는 바깥 노천탕에 있었던 것 같고 몸집이 매우 컸다. 소리를 듣고 돌아왔을 때 내가 욕조에 빠졌다고 말한 요시코는 나를 탈의실로 데려갔다. 뱃속에 울림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프론트에 연락했어요. 호텔 측은 의사를 불렀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아기는 무사했다. 좋아요.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겁이 나니까 침착하게 지내주세요. 고마워요. 언니 모두 요시코의 빠른 행동 덕분이다. 엄마가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녀는 최악이에요. 요시코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원래 시어머니와 의붓자식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텔까지 태워다 준 남자 그 사람은 내 사촌이지 내가 바람피우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루네, 제 할아버지가 이 호텔을 운영하시거든요. 히토코가 이곳의 매니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 지내셨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호텔을 찾았는데 모든 곳이 꽉 차서 조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조부모님이 협력하여 나를 위해 방을 열어주셨습니다. 히토코는 어제 출장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길에 남겨졌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침묵하던 고시가 입을 열며 나를 속인 건 너였지 라고 말했다. 다이스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남편의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관광을 하다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모르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일이라고 장난을 쳤나 봐요가 들여다봐도 안 된다. 내 차에도 주행기록 장치가 있어서 당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서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장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남편 역시 그녀를 내버려두고 밀어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신이 행한 끔찍한 일에 대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새할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것은 보기 흉한 일이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언뜻 보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친척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고립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받기 위해 지금 머리를 팔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가 별거 선언하고 나서 다 해결된 것 같고 그 후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의사비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낸 일로 경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경찰에 말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시간을 단축하고 의사의 진료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결과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면서 가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아이는 잘 자라고 있고 나는 이 아이와